경남 지역 지자체장들의 주민 소환 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주민 소환제의 본연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습니다. 적조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석 전까지 복구비가 지원될지 미지수입니다. 특색인의 골목길 조성 사업이 지역 경제와 문화 활성화뿐 아니라 주민 자부심을 고취시킬 방침입니다. 창원시 마산공항 방제 언덕이 공정률 40%를 보이며 모습을 나타냈지만 상인들의 반발은 여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뉴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 주민 소환 운동으로 경남이 떠들썩합니다. 정치 이념 대결 양상이 펼쳐지면서 주민 소환제라는 본연의 의미는 사라진 지 오랜데요. 퇴색되어가는 경남 지역 자치단체장 주민 소환 운동,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전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준표 도지사에 이어 박종훈 도교육감의 주민 소환 운동이 시작되면서 경남도 전역이 떠들썩합니다. 그야말로 주민 소환이라는 늪에 빠진 셈입니다. 자치단체장들의 주민 소환 운동이 시작되며 그 결과에 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홍 지사의 주민 소환 운동이 먼저 시작됐지만 보수 성향이 강한 경남에서 실제로 주민 소환이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반면 박 교육감은 주민 소환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주민 소환 운동이 정치적 이념 싸움이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 소환제란 주민들이 지방자치체제의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단체장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지만 현재 추진되는 주민 소환은 본연의 의미가 퇴색된 겁니다. 무상급식 중단과 1억 원 뇌물수수 등의 이유로 주민 소환을 준비하고 있는 홍준표 경남도지사 주민 소환 운동본부. 논문 표절과 인사 측근 배치 등의 이유로 주민 소환을 준비하고 있는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 주민 소환 운동본부. 하지만 이들의 주민 소환 추진 과정을 보면 정치적인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이념적 갈등으로 내비쳐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국적으로 강력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이 한꺼번에 주민 소환 운동이 진행되기는 처음으로 좋은 일을 두고 처음은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로 처음이라는 타이틀을 다는 것은 망신스러운 일입니다.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주민 소환이라는 문제까지 준다면 도민들에게 무거운 짐을 하나 더 짊어지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의 주민 소환이든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주민 소환이든 본연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뉴스 전주현입니다. 지난달 13일 경남 남해안에서 발생했던 적조가 3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적조 확산의 최대 고비인 지난달을 무사히 넘겨 경상남도와 어민들이 한숨을 돌리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어민들을 위해 추석 이전까지 복구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이만희 기자입니다. 지난달 경남 남해안에 발생했던 적조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2일 도는 적조 최대 고비를 넘겨 대부분의 해역에서 적조 생물 밀도가 감소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지난달 28일 이후로 추가적인 피해 발생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는 특히 매년 적조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했던 통영 산양에서는 대량 피해가 없었습니다. 이는 초기 집중 방제의 효과 때문이라고 도는 설명했습니다. 도는 올해를 과학적 선제적 적조 대응 원년회로 정해 적조 예찰, 방제 방법 개선과 함께 방제의 책임성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SNS를 통한 실시간 예찰 결과 공유로 신속한 방제 활동을 벌였습니다. 초창기부터 집중 방제를 해서 아마 방제 효과도 상당히 봤던 걸로 평가를 저희도 하고 있고 어민들도 좋게 평가합니다. 올해 매일 적조 방제하면 어민들 불만의 소리들이 많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거의 아마 어민들이 방제를 소홀히 한다든지 예찰 정보를 잘 몰랐다든지 행정에 늑장 대응을 했다든지 하는 이런 얘기는 거의 아마 우리. 또한 추석 이전에 복구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계획을 수립해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또 추석에 또 수산물 또 소비도 해야 적조가 자꾸 왕성하다 이러면 적조 생물들하고 우리 수산물하고 별 관계도 없는데 또 일반 소비자들은 좀 또 이 뭐 수산물하고 뭐 좀 이러니까 소비가 굉장히 둔화됩니다. 지금 대목입니다. 추석 대목에 우리 수산물 소비가 굉장히 돼야 되는데 자꾸 적조를 해서 또 일이 되고 나면 또 수산물 소비 위축도 있고 해서 그래서 한편 도는 올해 적조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 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이동을 앞으로 많이 활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동할 때 지금 지원하는 걸 가지고 밧줄이라든지 선박 예인비라든지 그에 대한 한 1헥타 정도 하면 한 1,500만 원 정도 들 겁니다. 1헥타를 이동하는데 거리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그래서 요걸 가지고 지원하는 걸로 지금 해수부하고 거의 의견이 접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고기와 작은 고기로 구분되어 있는 복구 산정 기준을 중간 어를 신설의 3단계로 나누고 기존 재해보험 외에 새로운 보험 상품을 개발합니다. 게다가 보험 가입자가 적조의 소극장으로 대응할 시 페널티를 적용해 재대책 명령 이행에 따라 지방비를 차등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나뉴스 임하늘입니다. 창원시가 꼬부랑길과 요정 여시길과 같은 마산 원도심의 역사적 자산과 특색을 지닌 골목길 개발에 나섭니다. 주민 참여형으로 진행되는 조성 사업으로 지역 경제와 문화 활성화뿐 아니라 주민 자부심 고취라는 2마리 토끼를 함께 잡을 계획입니다. 표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옛 마산 도심과 시원한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이곳은 창원시 마산 하포구에 위치한 성호동입니다. 마산 원도심 중 한 곳인 성호동은 좁고 넓은 골목 가릴 것 없이 길이 구불구불하게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지역 주민들은 이곳을 고부랑길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특색을 살려 최근에는 고부랑길 이미지를 활용한 벽화 마을이 들어서며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마산 원도심 내 골목길의 역사적 자산과 특색을 디자인에 접목시킨 거리를 조성키로 했습니다. 사업 대상지로는 성호동을 포함해 동소동과 우동동 일대의 역사성 있는 골목길입니다. 우리 동네 골목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1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주민 참여형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6개 지역으로 나눠 진행됩니다. 1구간 꼬부랑길을 시작해 2구간 문심로, 250년 길 등을 역사적 특색을 가진 골목으로 만들어 나갈 방침입니다. 한편 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 합동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내년 4월까지 실시 설계를 완료해 12월까지는 조성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마산 지역에 특색 있는 골목을 만들겠다는 창원시. 시의 계획대로 골목길 조성을 통해 지역 경제와 문화를 활성화시키고 지역 주민들의 자부심도 고취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나뉴스 표영민입니다. 창원 새 야구장 건립이 본 궤도에 오르면서 창원시의 스포츠 관광 도시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심 곳곳에 자리 잡은 체육 기반 시설과 해양 레저 스포츠 등을 통해 창원은 이미 프로스포츠의 중심 도시로 발전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LG세이커즈 농구단은 지난 1997년 창원으로 연고지로 옮겨 7년 연속 홈경기 관중 입장 1위를 달성해 전국에서 알아주는 농구의 메카가 됐고 야구 역시 NC다이노스가 사용할 새 야구장 건립 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으며 창원 시민들의 야구에 대한 열기도 더해져 새 야구장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남FC와 오는 2018년에 열리는 2018 세계사격 선수권 대회 준비도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창원시는 스포츠의 메카를 넘어 스포츠 관광 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학교 성폭력 발생 건수가 경남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남에서는 2013년과 2014년에
가해자 수 기준으로 505건의 성폭력이 발생했습니다. 이 중 성희롱은 96건, 성추행 257건, 성폭행 152건 등으로 학교 수가 많은 서울시와 경기도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한편 배 의원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학생인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실태 파악과 함께 현실에 맞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03년 태풍 매미 때와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기 위해 설치한 창원시 마산구항 방제 언덕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방제 언덕은 마산 관광호텔 앞바다에서 마산항 2부두까지 1.25km 구간으로 2m 높이의 기립식 방조벽과 투명 강화벽 등 해일 피해 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상부에는 친수 공간이 조성됩니다. 하지만 생계 피해 논란과 방제 언덕 기능에 대한 인근 상인들의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마산만 방제 언덕은 현재 40%의 공정률을 보이며 내년 10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지난 3일 창원시 창동예술촌 아트센터 개관식이 프랑스 국제문화교류 전시회인 랑데뷰드 창동과 함께 열렸습니다. 이날 오픈식에 참석한 안상수 시장은 새롭게 단장한 아트센터가 앞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발전하기 위한 전초기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개관식에 이어 개막된 프랑스 국제교류 전시회는 국내외 10명의 유명 작가의 52점의 작품을 전시해 개관의 의미를 더했으며 20일까지 시민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한편 창동예술촌 아트센터는 지난해 7월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돼 총 공사비 1억 6,500만 원을 투자해 지난 8월 새롭게 리모델링했습니다. 창원시 마산 압포구 월남동 옛 마산 헌병 분견대 건물을 근대 역사관으로 활용하자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마산 역사문화유산보전회는 마산 헌병 분견대 활용 방안 토론회를 개최해 헌병대 건물을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근대 역사관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1926년 건립된 마산 헌병 분견대는 일제시대의 역사적 아픔이 남아있는 곳으로 역사적 가치가 증명된 곳인 만큼 근대를 주제로 한 역사관으로의 활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창원시는 지난해 옛 마산 헌병 분견대를 경남 무형문화재 매듭장 전수교육관으로 추진했으나 문화재청의 불허로 활용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재단법인 경남 고성 공룡 세계 엑스포 조직위원회는 2016 경남 고성 공룡 엑스포 입장권을 내년 2월 말까지 6개월간 예매를 진행합니다. 조직위는 2016 경남 고성 공룡 세계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예매권 판매 기간 동안 현장권 대비 최대 40% 할인된 가격으로 예매권을 제공해 사전 예매에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입장권 예매는 온 오프라인을 통해 동시에 실시되며 예매 입장권 요금은 어른 12,000원, 청소년 8,000원, 어린이 6,000원이며 이는 각 25%와 33%, 40% 할인된 금액으로 사전 예매 시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행사 기간 동안 입장권으로 국내 고성박물관과 고성탈박물관, 어몽길 전시관 등 몇몇 관광시설을 무료로 관람이 가능하며 이외에도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마산문화원 영화자료관은 9월 한 달 동안 오리지널 영화와 리메이크 영화를 차례로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상영작으로는 뛰어난 작품성을 인정받은 1933년 조지 큐커 감독의 작은 아씨들과 톨스토이의 명작 안나 카레니나 등 총 6편의 작품이 상영됩니다. 특히 이번 9월 영화 상영은 원작과 리메이크작을 모두 감상할 수 있어 관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한편 마산문화원 영화관은 오는 25일까지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금요일 오후 2시 영화를 상영하며 창원 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창원 출신 조각가 김종영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오는 6일까지 창원 성산아트홀에서 빛과 맥 창원 작가전이 개최됩니다. 이번 전시회는 김종영 선생과 같은 시기에 활동한 대표 작가들의 작품 전시를 통해 빛을 짚어보고
이후 출생한 대표 작가와 신진 작가를 발굴 조명해 지역 미술의 맥을 이어간다는 취지에서 진행됩니다. 1915년부터 1964년 사이 창원에서 출생했거나 창원에서 활동한 대표 작가 99명이 참여해 평면 작품 82점, 조각 작품 17점이 전시되며 이번 전시를 통해 지역 미술사를 정리하고 창원 미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주최로 3일부터 이틀간 2015 시도 건축 및 도시 관련 공무원 워크숍에서 경남도는 전국 최초로 추진한 우수시책인 임대아파트 분양가격 개선을 발표했습니다. 친서민 주택 정책으로 평가받는 시책이 이번 사례 발표로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경남도가 도내 기업과 대학을 연계해 대학생 일자리를 마련하는 경남형 기업 트랙이 일자리 창출 우수 사례로 전국에 전파됩니다. 도는 2013년부터 기업 트랙을 추진해 지금까지 74개 기업에 862명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경남도는 8월부터 경남 소셜 허브를 개통 운영하여 도민과의 소통 창구로 누리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도는 다양한 SNS 채널을 통해 경남의 아름다운 명소를 세계에 알려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제11회 경남 지적장애인 복지대회 및 지적장애인 자기권리 주장대회가 지난 3일 고성군 실내체육관에서 경남 도내 지적장애인과 가족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일부 기념식에서는 지적장애인의 권리를 강조하고 2부에는 어울림 한마당으로 장애인의 끼 경연대회를 진행했습니다. 경남 창조경제혁신센터는 9월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무료 특허 상담실을 운영합니다. 창업을 준비하거나 기업 경영상 특허 관련 어려움을 겪는 이들은 누구나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경남도는 올해 축산물 브랜드 경진대회에서 돼지 부분에서 김해 부경 양동농협의 포크밸리가 명품 브랜드 인증을 받고 한우 부분에서는 김해축협의 천하 일품이 우수상을 수상하여 경남에서 2개 브랜드가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는 가족 사랑의 날을 맞아 지난 2일 창원시 거주부부 및 자녀 동반 19가족 60여 명이 마산 야구장에서 NC 다이노스 대 삼성 야구 경기를 관람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편 창원시는 매월 시행되는 가족 사랑의 날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가족과 함께하는 건전한 여가 문화 조성과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통영시는 통영교육지원청과 통영경찰서와 함께 지난 3일 관내 동원 중고등학교 학생 등교 시간대에 맞춰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들에게 흡연 음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고성군 보건소는 지난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관내 32개소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 아동 1,500여 명을 대상으로 무료로 불소 도포를 실시합니다. 치아 우식증과 예방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불소 도포는 치아 우식증이 많이 발생하는 아동에게 시술 시 30에서 40%의 충치 예방 효과가 있으며 유치가 맹출하는 초기부터 마지막 영구치가 맹출한 후 2년까지 6개월에 한 번씩 반복해서 불소를 도포하면 효과를 가장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는 지난 3일 구청의 각 부서별로 구청장과 직원 간 허심탄회한 소통을 위해 생생소통 2박 5데이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첫 번째 대상으로 사회복지과 직원 30여 명과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김경곤 마산회원구 행정과장은 생생소통 2박 5데이를 통해
직원들의 업무 추진 애로사항 청취와 이 자리에서 발굴된 아이디어가 구청 발전으로 이어져 구민이 행복한 마산회원구가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주관 2015년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순회 강연이 공무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3일 마산 하포구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습니다. 창원시가 공무원들의 글로벌 마인드 함양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된 이날 교육에는 성공적인 국제 행사를 위한 행사 의전 및 에티켓, 지역 관광 자원을 활용한 지방의 국제화 등 다양한 강연이 펼쳐졌습니다. 창원시와 창원시 기후변화 대응교육센터는 시민들의 다양한 저탄소 녹색 생활 실천 사례를 발굴해 확산시키기 위해 실시한 제4회 녹색 생활 실천 콘테스트 공모의 수상작 38점을 선정했습니다. 이번 콘테스트 수상자는 사진 공모전 30명과 리폼왕 선발대회 8명이며 부문별 최우수상과 우수상, 장려상은 차후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마산소방서 내서 119 안전센터는 지난 1일 청사 앞 부지에서 아파트 등 고층 건축물 화재 및 사고 발생 시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훈련은 동력 발전기를 활용한 에어매트 전개, 시간 측정, 굴절 차량 적재 구조대 전개, 굴절차 방수포 방수 등으로 진행했습니다. 통영소방서는 지난 3일 통영시 도남동에 소재한 충무 마리나 리조트와 산양읍에 소재한 ES 리조트를 방문해 추석 연휴 대비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방, 전기, 가스 등 추석맞이 화재 예방 안전점검과 관계자 안전교육 및 자체 소방 안전관리 지도, 자율 안전관리를 위한 화재 예방 자율 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